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솝 이야기입니다. 여름날의 멜로디, 겨울의 침묵. 어느 해 여름 햇살이 금빛으로 쏟아져 내리던 계절의 한가운데 풀잎 하나하나가 생명력으로 반짝이는 넓은 들판에 배짱이가 한 마리 살고 있었어요. 그의 여름은 오직 노래로 가득했죠. 아침 이슬이 마르기도 전에 맑고 영롱한 소리로 온 들판을 깨웠고, 한낮의 뜨거움 속에서는 열정적인 멜로디로 잠든 꽃잎들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노을이 물들면 그의 마지막 곡조는 하늘을 수놓은 별빛과 함께 조용히 대지를 감싸 안았죠. 그의 노래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어쩌면 온 세상을 향한 환희의 고백이자 그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리는 가장 순수한 외침이었을 것 같습니다. 배짱이는 흘러가는 시간을 그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내일의 걱정이나 다가올 계절의 그림자가 없었거든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현재, 지금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햇볕을 온몸으로 느끼며 따뜻한 바람을 맡기고 꿀처럼 달콤한 이파리들을 아무 걱정 없이 즐기는 것. 노래하는 것이야말로 별장이의 존재 이유였고, 여름은 그에게 끝없이 펼쳐진 무대였거든요. 그의 하루는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시처럼 즉흥적으로 존재했고 자유로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각이 이끄는 대로 충동적인 영혼의 움직임에 따라 하루하루를 채워나갔어요. 지나간 시간에 대한 미련도 다가올 시간에 대한 불안도 그의 멜로디 속에서는 스며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들판 한쪽에서는 또 다른 삶의 리듬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어요. 바로 작은 개미였죠.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도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등에는 늘 자신보다 훨씬 커다란 식량들을 이고 또 이고 나르며 땅속 깊은 곳에 자리한 보금자리로 향했거든요. 그의 발걸음은 비록 느리고 무거웠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위지와 미래를 향한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개미의 눈빛은 바삐 움직이면서도 한없이 고요했죠.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현재의 노력과 다가올 시간을 연결하려는 깊은 성찰이 깃들어 있었거든요. 그는 알았어요. 눈부신 여름이 언젠가는 짙은 겨울의 장막 뒤로 사라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노력들이 미래의 자신을 지켜줄 든든한 방패가 되리라는 것을요. 개미의 노동은 고통스럽기보다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 알 한 알 모으는 식량 속에서 그는 자신을 돌보고 살아가는 방법을 깨달았거든요.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단지 생존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와 안식이라는 것을, 배짱이의 노랫소리가 아무리 아름다웠들 한들 개미는 자신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성실함의 속삭임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타인의 시선이나 세상의 박수갈채를 원하지는 않았어요. 오직 자신과의 약속,
자신의 미래를 향한 변치 않는 약속만이 개미의 삶을 이끌었죠. 시간은 그 어떤 멜로디도 그 어떤 노력도 기다려주지 않고 흐르는 법이죠. 황금빛 여름은 점차 옅은 갈색으로 그리고는 차가운 흰색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하늘은 점차 낮아지고 들판을 채웠던 풀잎들은 메마르며 바스러져 가거든요. 생기 넘치던 들판은 이내 거대한 침묵 속으로 잠겨들었고요. 이제는 배짱이의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바람이 불어오고 온 세상을 얼리는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하자 배짱이의 마음속에도 전에 없던 한기가 스며들었거든요. 차가운 겨울 문턱에서 배짱이는 비로소 깊은 회한에 잠겼습니다. 그는 한때 찬란했던 여름의 멜로디 속에서 무엇을 놓쳤던 건가요? 따뜻한 햇살 아래서 즐겼던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아득한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굶주림과 추위는 단지 육체의 고통만이 가져다 준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의 마음을 덮친 것은 자신이 지나온 삶에 대한 깊은 성찰과 그리고 다가올 현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혼자였습니다. 누구도 그의 노래를 기억해 주지 않았고 그의 허기진 배를 채워줄 따뜻한 손길도 없었죠. 고독은 배짱이를 더욱더 차가운 현실의 밑바닥으로 내몰았어요. 배짱이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런 후회가 그의 노래처럼 마음속을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반면 개미의 보금자리는 따뜻하고 안락했어요. 여름 내내 땀 흘려 모은 식량들은 겨울의 한가운데서도 그에게 넉넉한 양식이 되어주었으니까요. 그는 매일 작은 식량을 조용히 꺼내 먹으며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낸 스스로에게 기특하다고 감사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고요한 만족감과 함께 미래를 향한 희망의 작은 불씨가 흔들리지 않고 타올랐습니다. 개미는 굳이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노력을 과시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가장 큰 보상은 바로 나홀로 누릴 수 있는 이 평화로운 안식이었거든요. 그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방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책임지고 가꾸는 부단한 노력 속에서 피어난다는 것을요. 여름날의 멜로디가 환희였다면 겨울의 침묵은 깊은 성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자유를 만끽하며 모든 것을 놓아버린 배짱이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내면의 복음들을 단단히 지어 올린 개미. 우리는 모두 삶이라는 길 위에서 배짱이의 유혹과 개미의 꾸준함 사이를 오갈 때가 많죠. 하지만 진정으로 자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것은 빛나는 순간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작고 꾸준한 노력을 쌓아 올리는 것임을 이 이야기는 조용히 속삭여줍니다. 자신을 위한 작은 준비와 섬세한 돌봄맘이 차가운 겨울에도 흔들림 없는 내면의 평화를 선사할 테지요. 홀로 깊어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아와 마주할 수 있으니까요. 고요한 거북이의 발자국, 덧없는 토끼의 그림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작은 숲 속에 햇살 가득한 오후였어요. 이곳에는 자신만만한 토끼 한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그의 세상은 오직 바람으로 정의되는 듯 했습니다. 깡총깡총 뛰어다니는 발걸음은
마치 바람의 속삭임처럼 경쾌했고 그의 등 뒤에는 늘 푸른 풀잎들이 춤을 추듯 흩날렸거든요. 숲속의 모든 동물들은 그의 빠른 움직임에 감탄을 했고 토끼는 그 시선들을 즐기며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빠르고 가장 민첩하며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특별한 존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이러한 우월감은 토끼의 걸음걸이를 더욱 가볍게 만들었고 그의 심장은 숲 전체를 뒤흔들듯 거만하게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자기 외의 모든 존재를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평가지라곤 했죠. 어느 날 이 거만한 토끼의 눈에 한없이 느린 존재가 들어왔어요. 바로 꾸벅꾸벅 움직이는 거북이였던 거죠. 거북이는 땅속의 고요한 침묵처럼 혹은 오랜 세월을 품은 바위처럼 자신의 속도와 리듬을 잃지 않고 묵묵히 나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의 걸음은 한 발짝대기가 무섭게 멈춰서는 듯 보였고 마치 시간을 거스르는 듯한 느림의 미학을 온몸으로 보여주었죠. 토끼는 거북이의 느릿한 모습에 실수를 금치 못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기어다니니까 평생 목적지에 닿지 못할 거야, 이 느림부 거북아. 그의 말에는 놀림과 함께 깊은 오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북이는 토끼의 조롱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어요. 그의 눈빛은 숲을 감싸는 안개처럼 차분하고 평온했고 등껍질 속에는 자신만의 온전한 세계가 존재했거든요. 거북이에게는 다른 이의 평가나 세상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자신의 발걸음에 집중을 했거든요. 자신만이 들을 수 있는 내면의 속삭임에 귀 기울였고 한 발짝 또 한 발짝 느리지만 분명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에게는 가장 진실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일이었거든요. 주변의 소란스러운 평가가 아닌 오직 스스로의 만족감만이 그의 발걸음을 지탱하는 든든한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속도를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사랑을 했어요. 결국 토끼는 거북이에게 경주를 제안했습니다. 토끼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마치 정해진 운명을 발표하듯 선언했죠. 거북이는 그저 그 제안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기겠다는 욕심이나 져서는 안 된다는 불안이 없었죠. 그저 오늘을 걷고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자신의 본질적인 행위를 이어갈 뿐이었습니다. 나는 나일 뿐, 다른 이의 속도를 따라하거나 다른 이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깊은 깨달음이 그의 심장을 잔잔하게 울리고 있었으니까요. 경주가 시작되자 토끼는 역시나 눈 깜짝할 새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숲을 가로지었고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쾌감에 취해 잠시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토끼의 마음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쳤죠. 이렇게 빨리 달릴 필요가 있을까? 거북이는 아직 저만치 뒤처져 있을 텐데. 그는 자신의 승리를 의심치 않았기에 잠시 쉬어가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뜻한 햇볕 아래 부드러운 풀밭에 몸을 뉘은 채 그는 달콤한 낮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자만심은 그의 눈을 가렸고 한순간의 방심은 그의 마음을 흐트러뜨렸죠. 승리에 대한 과도한 확신은 결국 나태함이라는 덫이 되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 시각 거북이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죠. 그의 걸음은 처음과 같았고 마지막까지 변함이 없었죠. 왼쪽 발, 오른쪽 발, 또다시 왼쪽 발. 거북이에는 오직 지금만이 존재를 했었고 지금 이 순간의 발걸음을 충실히 내딛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토끼가 잠시 멈춰서서 쉬어가는 동안에도 거북이의 발걸음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변의 풍경에도 다른 이들의 존재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결승선이라는 내면의 목표만을 응시했거든요. 그의 내면에는 자신간의 약속을 지키려는 굳건한 의지와 인내심이 깊은 샘물처럼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토끼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는 번쩍 정신을 차리고 다시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죠. 토끼가 황급히 결승선을 향해 내달렸을 때 그곳에는 이미 거북이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느리지만 꾸준한 발걸음이 만들어낸 기적 앞에서 토끼의 자신의 오만함을 깊이 후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빠른 걸음은 결국 덧없는 그림자처럼 사라졌고 거북이의 고요한 발자국만이 숲에 깊은 흔적을 남겼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선물하죠. 세상의 빠른 속도에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이와 비교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잊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때로는 느리더라도 자신만의 속도와 리듬을 잃지 않고 묵묵히 나아가는 것이 가장 위대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화려한 재능이나 압도적인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자기 신뢰와 꾸준함이라는 것을 거북이는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외부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묵묵히 길을 걷는 것. 그렇게 고요하게 자신만의 발자국을 남기며 걸어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위로와 깊은 만족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저만의 고유한 거북이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그것은 곧 우리의 진정한 힘이랍니다. 꾸준함이 아주 좋은 것이죠. 저는 그 꾸준함을 최대한 잊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살아갑니다. 이걸 듣고 있는 모든 여러분에게 빠름도 매우 좋지만 천천히 숨을 고르며 꾸준하게 걸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빠르면은 보지 못한 것들도 보고 안 보고 지나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봐야 하는 것들도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후딱후딱 지나가다 보면은 결국엔 남는 거는 후회와 외로움밖에 없더라고요. 옆도 보고 뒤도 보고 앞도 보고 그렇게 천천히 꾸준하게 앞을 향해 달려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숲의 왕 작은 속삭임에 귀 기울이다. 깊고 오랜 숲의 한가운데 만물의 숨결이 닿는 곳마다 짙은 초록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곳에는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 사자가 살고 있었거든요. 그의 갈기에서는 태양의 빛이 쏟아져 내리는 듯했고 그의 포효 한 번이면 어흥! 숲 전체가 고요한 떨림이 휩싸였습니다. 사자는 숲의 왕으로서 자신만의 깊은 고독 속에서 군림했습니다. 그는 압도적인 힘으로 모든 것을 지배했지만 그 내면에는 그 누구에게도 위지하지 않는 절대적인 자존감이 자리하고 있었죠.
그의 힘은 곧 그의 전부였고 그는 그 힘만으로도 세상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오만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사자의 세계는 오직 자신과 자연의 웅장한 뿐이었거든요. 어느 나른한 오후 사자는 무성한 덤불 아래에서 달콤한 낮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거대한 몸은 마치 살아있는 산처럼 보였고 주변의 모든 생명은 숨을 죽인 채 그의 평화를 방해하지 않으려 애썼거든요. 그때 작고 여린 생쥐 한 마리가 나뭇가지 사이를 긁적이며 우연히 사자의 꼬리 위를 지나쳤습니다. 생쥐에게는 숲의 모든 것이 거대한 세상이었고 그 거대한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작은 발자국을 남기며 살아가는 것이 전부였거든요.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그리고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이 그 존재 방식이었지만요. 사자는 작은 간지러움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어머나 어째? 그의 눈에는 순식간에 불꽃이 일렀죠. 눈앞에 펼쳐진 것은 감히 자신의 왕위에 도전하는 듯한 너무나 보잘것없는 생쥐 한 마리였습니다. 그는 거대한 발로 생쥐를 단숨에 붙잡았고 생쥐의 작은 몸은 사자의 발톱 사이에서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사자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과연 이 하찮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경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생쥐는 떨리는 목소리로나마 간절히 외쳤죠. 오, 위대한 왕이시여, 부디 저를 용서하시옵소서. 저는 왕의 위대함을 알지 못하고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만약 이 작은 목숨을 살려주신다면 언젠가 왕의 은혜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사자는 생쥐의 말을 듣고 코 웃음을 쳤습니다. 하찮은 생쥐가 숲의 왕에게 보답을 하겠다는 말은 그에게는 어불성설 그 자체였거든요. 그러나 사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 미처 알지 못하는 알량한 자비심이 어쩌면 그저 재밌다는 충동이 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생쥐를 놓아주며 으르렁 으르렁 거렸습니다. 하찮은 것! 두 번 다시 내 눈앞에 띄지 마라! 생쥐는 목숨을 건진 기쁨과 감사함을 풀고 재빨리 덤불 속으로 사라졌어요. 사자는 자신의 그 행동이 미래에 어떤 의미가 될지 전혀 짐작하지 못한 채 다시 깊은 잠을 빠져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숲에는 예상치 못한 그림자가 드리웠죠. 숲을 헤매이던 사자는 교묘하게 설치된 사냥꾼의 덫에 걸려버리고 말았거든요. 튼튼한 그물은 그의 거대한 몸을 단단히 올가맸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사자는 숲이 떠나가라 포효했지만 그 포효는 오히려 자신의 무력감만을 뼈저리게 깨닫게 할 뿐이었죠. 숲의 왕이라 불리던 그는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그의 힘은 덧없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사자의 마음속에는 깊은 절망과 함께 나홀로 맞이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의 내면에서는 나는 과연 어떤 존재였는가 하는 깊은 성찰이 비록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자의 절규를 들은 향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그는 덫에 갇힌 사자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생쥐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선명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거든요. 작은 몸뚱이였지만 생쥐는 망설임 없이 사자의 곁으로 다가가 자신의 날카로운 이빨로 그물을 갈기갈기 뛰기 시작했어요. 한 올 한 올 그의 움직임은 느리지만 멈춤이 없었고 작은 이빨은 굳건한 끈을 끊어내는 데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자신만의 숲을 걷듯 조용하고 묵묵했습니다. 다른 이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 오직 스스로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하는 순수한 행위였거든요. 마침내 오랜 시간 끝에 그물은 끊어졌고 사자는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그는 자신을 옥죄던 덫에서 벗어나자마자 자신을 구원한 존재가 다름 아닌 보잘것없다고 여겼던 작은 생쥐임을 깨달았습니다. 사자의 눈빛에는 늘 놀라움과 함께 깊은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죠. 힘이라는 것이 육체의 크기나 포유의 웅장함이 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작은 존재의 진심 어린 도움과 순수한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생쥐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고 그 이후로 숲의 왕은 이전과는 다른 존재가 되었죠. 그의 포효 속에는 더 이상 거만도 아닌 숲의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과 따뜻함이 깃들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지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작은 존재들을 하찮게 여기고 지나쳐왔을까요? 때로는 눈에 보이는 거대한 힘보다 진심 어린 마음과 꾸준한 성실함이 더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이 작은 이야기가 일깨워줍니다. 홀로 존재하는 듯 보이는 우리는 모두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에게 베푼 작은 선의가 예상치 못한 위기 속에서 큰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에도 비록 작고 사소해 보여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귀한 마음들이 숨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 마음들이 쌓여 언젠가 가장 빛나는 별이 될 테니까요. 잃어버린 신뢰, 그림자 속에서 울리는 외침, 네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는 작은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내는 깊은 파장, 그리고 진실된 마음의 울림이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마른 바람이 부는 황량한 언덕, 드문드문 푸른 풀만이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곳에 양치기 소년이 있었어요. 그의 세상은 온종일 울음소리를 내는 양떼와 끝없이 펼쳐진 하늘, 그리고 침묵뿐이었죠. 소년의 하루는 매우 단조로웠습니다. 해가 뜨면 양을 몰고 나가고 해가 지면 양을 몰고 돌아오는 반복적인 일상. 그의 마음속에는 지루함이라는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죠. 그 그림자는 이따금 심심함이라는 작은 불꽃을 피워 올리곤 그의 내면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는 늘 새로운 자극을 갈구하는 어린 마음이 요동치고 있었죠. 그게 바로 도파민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소년의 마음속에 장난기 어린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자신만의 작은 소동을 일으켜보는 것은 어떨까? 순간의 충동은 그에게 작은 즐거움을 가져다 줄 것처럼 느껴졌죠.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숲이 떠나가라 외쳤죠.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어서 피하세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그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고요한 언덕을 깨우고 숲 저편의 마을에까지 닿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년의 다급한 외침을 듣고 한달음에 언덕으로 달려왔죠.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함께 숨가쁜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언덕에 도착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늑대가 아니라 웃고 있는 소년의 얼굴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안도감과 함께 배신감이 서렸지만 소년은 그저 자신의 장난이 성공했다는 사실에 작은 으찔함을 느꼈을 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에 은근한 쾌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홀로
감당해야 했던 지루함을 잊게 해주는 아주 일시적이고 덧없는 즐거움이었죠. 소녀는 이 장난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그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속아 넘어갔고, 그때마다 소녀는 자신의 영리함과 장난기에 만족을 했죠. 그들의 속아 넘어가는 모습에서 그는 찰나의 희열을 느꼈습니다. 나홀로 만들어낸 이 작은 연극이 가져다주는 뿌듯함은 아무것도 없는 언덕에서의 고독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으니까요.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표정은 점점 지쳐갔고 그들의 발걸음은 늘어졌습니다. 소년의 거짓말은 이제 그들에게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믿음을 저버리는 배신으로 다가왔던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소년의 말에 대한 신뢰가 점점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거짓말이 반복되자 소년의 외침은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소년의 목소리에 반응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바람을 가를 뿐이었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소년에게 대한 깊은 불신과 실망감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거야. 저 아이의 말은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라는 침묵의 메시지가 마을 전체를 감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로 늑대가 나타났어요. 검고 앙칼진 털을 가진 늑대는 배고픈 눈으로 양떼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섬뜩한 기운의 양들은 온몸을 떨며 흩어지기 시작했죠. 소녀는 이전보다 더욱 절박하고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늑대다, 정말 늑대야.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줘. 늑대가 나타났어요. 도와주세요. 그의 외침에는 거짓이 아닌 진실된 공포가 담겨 있었습니다. 심장이 찢어질 듯한 절규, 양떼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고독한 절망감이 소년의 목을 재워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아무도 언덕으로 달려오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숲 저편에서 들려오는 소년의 목소리에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저 아이고 또 장난을 치는구만 라고 생각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깊은 불신은 소년의 진실된 외침마저도 거짓의 마이로 둔갑시켰던 것입니다. 소년은 양들을 잃어버렸고 언덕 위에는 홀로 남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죠. 그것은 자신이 잃어버렸던 양떼를 넘어 자신이 스스로 무너뜨린 신뢰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느끼는 처절한 고통이었습니다. 자신의 말에 더 이상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소년의 마음속에는 비로소 깊은 성찰의 시간이 찾아왔어요.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깊은 깨달음을 주겠죠? 우리의 말은 단순히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을 넘어서 나라는 존재의 진정성을 담는 그릇과 똑같죠. 한 번 깨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고 우리의 거짓은 결국 자신의 가장 고독한 섬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홀로 남겨진 소년의 눈물 속에는 진실의 무게와 거짓의 공허함도 담겨 있었거든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는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와 직결됩니다. 외부의 박수나 순간의 유의가 아니라 내면의 진실과 성실함이 만들어내는 굳건한 신뢰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지탱해주고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따뜻하게 밝힐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과의 약속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만 온전한 자신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5번째 이야기. 지금 들려드릴 5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이만 안녕을 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어서 6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번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내면에서 길을 잃지 않고 자신만의 진정한 길을 찾아가는 여정에
따뜻한 등불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나를 잃어버린 청개의 눈빛 속에서 오래된 마을 어귀에 작지만 단단한 마음을 지닌 방앗간 주인과 그의 어린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세상에는 가장 소중한 친구이자 동반자인 늙은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죠. 어느 날 시장으로 당나귀를 팔러 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멀리 떨어진 장터까지 힘든 여정을 떠나야 했기에 아버지와 아들은 위농 끝에 당나귀를 데리고 천천히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단지 당나귀를 잘 팔고 돌아오자라는 소박한 목표와 함께 긴 여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기를 바라는 작은 희망이 있었죠. 그들에게는 오직 자신들의 걸음과 당나귀의 숨소리만이 중요했습니다. 말을 떠나 큰 길에 들어서자 첫 번째 사람들이 그들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당나귀를 끌고 가는 부자를 보고는 손가락질을 하며 속삭였어요. 저 바보 같은 사람들 좀 봐. 멀쩡한 당나귀를 왜 타고 가지 않고 저렇게 힘겹게 끌고 가는 거야? 저러려고 당나귀를 키우나? 방앗간 주인은 그들의 말에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나도 당나귀를 태울 수 있었는데 내가 너무 무심했나? 하는 작은 후회가 마음속에 번뜩였거든요. 그는 아들의 무거운 발걸음을 보며 어쩌면 저들이 맞는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당나귀를 타라고 권했지만 아들은 겸연쩍어하며 당나귀 등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원래 결정을 잊은 채 타인의 시선과 판단에 따라 처음으로 길을 바꿨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무리들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나이가 지극한 노인들이 아들이 당나귀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고는 혀를 찼거든요. 으그, 저 불효자식. 나이 많은 아버지는 고생하며 걷게 하고 젊은 자식놈은 편하게 당나귀를 타다니 어찌 저럴 수가 있는가. 이번에는 방앗간 주인의 마음이 아프게 흔들렸어요. 아들이 불효자라는 비난을 듣는 것이 못내 마음이 편치 않았거든요. 그는 아들을 당나귀에서 내리게 하고 자신이 당나귀 등에 올라탔습니다. 그는 아들의 눈치를 보았지만 아들은 맛없이 고개를 끄덕끄덕였습니다. 타인의 시선은 그들에게 새로운 기준이 되어 계속해서 그들의 걸음걸이를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던 중 이번에는 여인들이 그들을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파렴치한 남자 좀 봐. 약하고 어린 애들은 걸어가게 하고 자기는 덩치만 큰 주제에 당나귀를 타고 있잖아? 너무 싫어. 방앗간 주인은 또다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도 아들도 모두 비난의 대상이 되자 그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거든요. 무엇이 옳은 일일까?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는 걸까? 그는 고민 끝에 자신도 당나귀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아들과 함께 당나귀에 나란히 올라탔어요. 어쩌면 이 방법만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칭찬이 아닌 더 큰 비난이었습니다. 장터 어귀에 다다르자 시장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저 잔인한 사람들 좀 봐. 저 불쌍한 당나귀야 줄을 다 태우고 가느라 얼마나 힘들겠어. 저런 몰상식한 사람들에게 당나귀를 팔지도 말아야 해. 사람들의 거센 비난과 날카로운 시선이 마치 칼날처럼 방앗간 주인과 아들의 마음을 꿰뚫었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잃은 듯한 표정으로 서로를 마주보았습니다. 당나귀를 데려오는 것조차 잘못된 일이었다는 듯 세상 모든 사람들의 눈이 그들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는 것일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좌절감과 함께 나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 존재론적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너무나도 혼란스러웠던 방앗간 주인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럴 바에는 우리가 당나귀를 메고 가는 게 낫겠구나. 그는 아들과 함께 당나귀의 다리를 묶어 장대에 끼워 들쳐맸습니다. 어색하고 웃음깡스러운 그들의 모습에 사람들은 길거리에 주저앉아 배를 잡고 웃었고, 어떤 이는 비웃으며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당나귀는 예상치 못한 고통과 놀라움에 발버둥 치다가 그만 끈이 풀려 강물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흐르는 강물 위로 사라지는 당나귀의 모습을 보며 방앗간 주인과 아들은 비로소 깨달았거든요. 자신들의 소중한 친구이자 목적이었던 당나귀를 잃어버렸다는 것을요. 그들은 당나귀를 팔려가는 여정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자신들의 목적과 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타인의 시선과 말 한마디에 너무나 쉽게 자신을 바꾸려 애썼고, 결국에는 소중한 것을 잃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죠.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시선과 목소리 속에서 얼마나 자주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갈까요? 타인의 기준에 맞추려다 보면 결국 자신만의 고유한 빛깔을 잃고 후회와 상실감만을 남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위로와 안정은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찾아옵니다. 나는 나로서 충분히 존재할 가치가 있으며 자신만의 믿음과 소신을 지켜나가는 것이 때로는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가장 굳건한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주변의 소음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나홀로 자신에게 묻는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잘 자고 좋은 꿈 꾸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뵐게요.